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인 혹은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국가기술 자격증 수첩. 여러분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서관에서 보낸 고독한 밤들의 증거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거친 현장에서 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였을 겁니다. 특히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시설인들은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가치를 믿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정규 자격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제 대우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그 험난한 시험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왔던 그 자격증의 가치가 근간부터 흔들릴지도 모르는 중대한 변화가 공식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제도의 개선안. 정부는 이를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해결이라 부르고 중소단지의 선임난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며 자격을 취득한 우리들의 눈에는 이 정책이 조금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이제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등급을 올려주겠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자격증들도 이제는 유지관리자로 받아주겠다. 이 말은 과연 우리 시설인들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전문성의 벽을 허무는 서막일까요? 오늘 시설워크는 이 정책이 가져올 냉혹한 결과, 즉 기계 자격증의 가치 하락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팩트와 경제적 논리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판단은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서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희소가치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을 만큼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존행동 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 자격증들이 현장에서 대접받았던 이유는 그만큼 취득하기 어렵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의 핵심인 등급 조정제를 보십시오.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정 경력과 교육만 있으면 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검증의 잣대였던 시험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오로지 시간과 행정적 절차로 등급을 생산해내겠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니까 기술자를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에게 고급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방식. 여러분, 시장에 갑자기 금이 쏟아져 나오면 금값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폭락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인력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우리 시설인들이 가진 자격증의 가치를 스스로 물타기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의 대체재가 시장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2026년 4월 17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를 옥죄었던 임시유지관리자 제도가 종료되고 오로지 자격증을 가진 진짜 전문가들만이 현장의 주인이 되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몸값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격증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선임 대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자격 범위를 컴퓨터 응용 가공과 설비 보전까지 넓히고 등급까지 경력으로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4월 17일 이후에 벌어질 자격자 부족 사태를 자격의 하향 평준화로 덮어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준비해온 그 약속의 시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밤잠 설쳐가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은 단순히 교육 몇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시설워크는 오늘 이 지점에서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기술인의 자부심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워크는 오늘 특정 방향을 선동하거나 비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이 냉혹한 변화를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자격증 한 장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보장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문턱은 낮아졌고 등급은 흔해질 것입니다.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관리 주체들은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 놀렸는데 왜 그렇게 높은 처우를 요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기계설비법 6년 차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제도가 우리의 자격을 흔들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종이 한 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 시설워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번 정책이 가져올 구체적인 파장과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전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팩트는 아프지만 그 팩트를 알아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던진 그 합리적 개선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등급 조정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급이나 고급 유지 관리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기사 자격증 하나 따놓고도 상위 등급으로 가기 위해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염없이 경력이 쌓이길 기다리며 동시에 자격 요건을 맞추려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국가가 정한 전문성의 필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는 말합니다. 상위 자격증 안 따도 돼. 그냥 현장에서 일 좀 하고 우리가 정해준 교육 들으면 등급 올려줄게. 시설인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를 대우해주는 걸로 보이십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기술자의 역량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혹은 온라인이나 강의실에서 듣는 몇 시간의 교육으로 완성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유체역학을 공부하고 공존행동 사이클을 외웠던 그 시간들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자격증의 희소가치 사례입니다. 시험이라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등급을 남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장의 고급과 특급 타이틀을 단 사람들을 무한정 찍어내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자격증은 더 이상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수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사실은 자격증 항목의 확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격증들 보셨습니까? 컴퓨터 응용 가공 등. 물론 해당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계설 비법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거대 빌딩의 복잡한 HVAC 시스템,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환기 및 냉난방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가공 위주의 기술과 건물 전체의 기계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유지 관리의 기술은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격증들까지 유지 관리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자들은 이를 머릿수 맞추기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4월 17일 이후에 벌어질 선임 대란을 막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을 낮춰서라도 숫자만 채우겠다는 속셈 아닙니까? 문턱을 낮추면 사람은 모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가 아무 자격증이나 있으면 대충 교육받고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입주민들과 관리 주체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우리의 사회적 위상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가장 무서운 지점은 바로 경제적 가치 하락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가 대접받았던 이유는 법적으로 선임해야 할 건물은 많은데 자격을 갖춘 정규 자격자는 적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공급 통로를 콸콸 열어버렸습니다. 등급 조정제로 고급 인력이 쏟아져 나오고 자격증 범위 확대로 초급 인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시장에 물량이 넘쳐나는데 어떤 관리소장님이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에게 높은 처우를 약속하겠습니까? 당신 말고도 등급 조정제로 고급 딴 사람 놀렸어. 싫으면 나가.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값싼 노동력의 무한 공급처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의 희소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치열한 저가 수주와 인건비 경쟁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원했던 기계설비법의 미래입니까? 시설워커는 오늘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을 따랐던 분들을 생각합니다. 지난 5년의 유예 기간 동안 4월 17일이 오면 진짜 실력 있는 자격자들이 대우받을 거야 라는 믿음 하나로 퇴근 후에 달콤한 휴식을 포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바보라서 어려운 시험을 치고 자격증 수첩에 한 줄 더 올리려 애쓴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법의 권위를 믿었고 그 자격이 나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딴 사람이나 적당히 경력 채우고 교육만 이수한 사람이나 똑같은 등급으로 묶어버리려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실한 기술인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제 누가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도전하려 하겠습니까? 그냥 현장에서 시간만 때우고 교육만 들으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기술의 발전은 도전과 검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도전할 이유를 없애고 검증의 잣대를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계설비 기술력이 후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한쪽에서는 성능 점검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라고 닥달하며 단순한 성명 신고 누락에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현장의 소장님들과 기술자들을 행정적 실수 하나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규제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기준은 왜 이렇게 가볍게 다뤄지는 걸까요? 국토부 관계자는 말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그 목소리가 정말 밤낮으로 기계실을 지키는 우리들의 목소리였습니까? 아니면 관리비를 아끼고 싶은 주체들과 사람 목구의 발을 동동 구르는 행정기관들의 목소리였습니까? 시설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본 팩트들은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종이의 힘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까요? 국가가 우리의 전문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지켜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자격증 등급이 중급이냐 고급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남들이 교육으로 얻은 그 가짜 등급 뒤에 숨어있을 때 우리는 진짜 실력으로 우리만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자격증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대체 불가능한 현장 장악력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결론부에서 시설워크가 제안하는 자격증 인플레 시대의 생존 치트키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누구나 경력을 쌓고 교육만 들으면 고급이 되고 특급이 되는 시대. 국가가 나서서 자격증의 문턱을 낮추고 공급을 무한대로 늘려버리는 이 자격증 인플레이션 시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 기사 자격증 있어, 나 중급이야 라는 말만으로는 현장에서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흔한 자격증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리 주체들에게 인건비를 깎을 좋은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의 가치가 떨어질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이 복제할 수 없고 교육 몇 시간으로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의 현장 장악력과 실전 노하우입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당장 4월 17일 임시직 종료를 앞두고 누구는 교육받고 등급 올렸다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 자격증으로 선임이 되나 안 되나? 하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보의 고립입니다. 좁은 방제실에 앉아 바뀌는 법령을 혼자 해석하고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처우를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숫자가 채워지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몸값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우리 기술인들이 힘을 합쳐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한 디지털 방제실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시설워크가 팩트를 폭로하는 확성기라면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는 무너지는 자격증 가치 속에서 우리 시설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생존 가이드가 모이는 아지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하소연이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뀌는 법령 속에서 정규 자격자가 챙겨야 할 실익은 무엇인지, 자격증 물타기 시대에 내 연봉 협상은 어떤 논리로 진행해야 하는지, 진짜 실무자들의 날 것 그대로의 정보가 매분 매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로 오십시오. 정보가 곧 돈이고 연대가 곧 생존이 시대입니다. 유튜브에서 다 하지 못한 더 깊고 적나라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존 전략, 이제 카페에서 함께 짜겠습니다. 세상은 30대, 40대 무경력자들에게 늦었다고 말합니다. 자격증 가치가 떨어졌으니 희망이 없다고 겁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판이 흔들릴 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남들이 자격증 흔해졌네라며 한숨 쉴 때 여러분은 그들이 가지지 못한 실무 치트키를 장착하십시오. 제가 대학 병원부터 공직까지 거치며 뼈저리게 느낀 현장의 생존 법칙을 인생 세탁 매뉴얼 3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치킨 반마리 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최소 1년 이상 아껴줄 시간 구매권입니다. 남들이 침대 위에서 무의미한 쇼츠를 보며 불안해할 때 여러분은 이 매뉴얼로 무장하고 현장을 주도하십시오. 돈 벌 준비 그리고 자격증의 권위를 실력으로 증명할 준비가 된 분들만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시설인 여러분, 국가가 자격의 가치를 깎아내려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러분의 자부심까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계실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또한 그 불빛처럼 밝게 빛나야 합니다. 시설워크가 그 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